안녕하세요. 샤론코치 임혜입니다. 네. 오늘은 일요일이죠. 네. 제가 수능, 미리 알면 좋은 수능 상식, 이 영상을, 녹화하기 위해서, 사무실 나왔거든요. 그랬는데, 1시간도 안 돼서, 끝났어요. 이제 집에 가서, 편집하면 돼요. 왜냐하면 사전에 제가 이틀 전부터 계속 이 강의 자료를 만들었어요. 오늘 와서 이제 녹화해서 이제 편집해서 여러분에게 이제 보여드리면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왕 출근했는데 바로 가기가 조금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좀 두런두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인스타 라방을 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번 주는 뭐라 해도 수능이죠. 수능이 목요일 날 있습니다. 그리고 화요일 날 채널A 행복한 아침의 주제는 제가 수능이 어떠냐, 그래서 수능에 관련된 또 많은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 샤론코치 TV 멤버십 우리 샤플 아너스를 위해서 미리 알아보는 수능 상식 이런 내용을 또 제가 자세히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게 엄마가 미리 한번 알아두는 거랑 아예 모르는 거 다르고요. 그리고 또 아이도 미리 한번 들어봤던 거랑 또 생전 처음 또 당연한 거지만 왜 우리가 처음 맞닥뜨렸을 때 그 당혹감 같은 거 아시죠? 그럼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미리 알아놓자. 그래서 시작을 합니다. 인사 주신 분들 제가 인사 걸게요. DNS WKS님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아린맘님 안녕하세요 코치님, 오늘 모자도 멋지세요. 모자요? 이번에 새로 장만한 거예요. 참 모자를 좋아해서 모자 가게를 그냥 지나가지를 못해요. 근데 그래도 감사한 거 모자는 그래도 보관할 때 겹쳐서 보관할 수 있어서. 보통 옷은 우리가 옷과 옷 사이를 껴서 보관하기는 어렵죠. 근데 모자는 너무 감사하게 이렇게 비슷한 모양끼리는 겹쳐도 되거든요. 덜 죄책감을 갖고 합니다. 가을이죠. 가을색이고 요즘은 이렇게 모예요. 이게 아주 비싼 모자는 토끼털로 만드는 것도 있어요. 얘는 어떤 울인지를 모르겠는데 굉장히 따뜻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은 여러분들이 수능 이야기, 그 다음에 가을, 겨울 이야기, 두런두런, 그리고 여러분 또 질문하시면 답변도 드리고, 잠깐 점심시간 전까지 한번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닥터진님이 모자가 정말 예쁘세요. 그래요? 모자를 쓸 때는요, 제가 지금 안경도 써야 돼서 이건 돋보기거든요. 그랬을 때 요 귀걸이는 아주 심플한 걸 해야지 예뻐요. 여기까지 막 주렁주렁 달리거나 아니면 안경걸을 이렇게 하거나 이러면 투머치거든요. 그러면 정신 하나도 없죠. 그리고 사실은 또 제가 원래 이 라운드 티예요. 요거는 겹쳐 입은 게 아니라 요 디자인 요런 건데, 여기가 너무도 여기가 휑한데 제가 원래는 코트를 입고 왔거든요. 그래서 얘는 그냥 항상 갖고 다니는 이 스카프를 살짝 이렇게 브라우스처럼 연출하는 것도 그러면 여기가 좀 휑하지가 않아서 조금 균형이 맞거든요. 스카프도 예뻐요. 스카프는 이렇게 제가 보여드렸죠. 이렇게 갖고 다닙니다. 실크예요, 아직은. 그래서 지금 스카프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요런 스카프도 있고요. 좀 작아요. 그리고 이제 요즘 여러분 선물로도 좀 많이 받으시죠? 미니 스카프. 요거는, 요렇게. 요런 스카프들은 이게 또 양면으로 되어 있어서, 요런 색으로도 연출할 수도 있고, 또 요런 색으로 연출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선물 받으시거나 아니면 몇 개 그냥 구입하셔서 얘는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조금. 그래서 저는 항상 얘를 가방에 막 놓으면 때 타니까, 제가 항상 그냥 비닐에다가, 가장 심플한 비닐에다가 넣고 다닙니다. 이게 제일 편하더라고요.
이게 또 막 포장을 위한 포장을 하는 건 너무 힘드니까. 네. 그리고 또 긴급할 때 대비해서 마스크 하나 살짝 넣어서 이렇게 갖고 다닙니다. 지금 그것도 가방에 있어서 이렇게 한 거예요. 네. 어서 오십시오. 네. 네, 네. 미소님, 네, 어서 오세요. 네, 네. 홍수님, 네. 코치님 하트 뿅뿅. 감사합니다. 네, 네.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이제 우리는 항상 이렇게 촬영할 준비가 돼 있어가지고. 네. 근데 이것도 되게 습관이고, 또 요즘은 제가 일부러 그 유튜브에 그 매일 영상을 올리진 않아요. 그렇지만 또 워낙 그 오래 올리다 보니까 또 막 이렇게 비어있으면 이렇게 치아가 빠진 느낌이 들기도 하고, 네. 그래서 오늘은, 그냥 점심 먹기 전에 여러분과 간단하게 이런저런 이야기 할까 합니다. 네. 해피, 네. 선주님, 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저는 요즘, 집에서 먹는 솥밥에 빠졌어요. 예. 원래 제가 밥 안 한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밥하기 싫고, 나 너무 오래 했다. 그리고 이제 식당에서 나는 부엌에서 탈출했다. 이렇게 했는데, 제가 요즘 보니까 그렇게 솥밥을 찾으러 다니더라고요. 그러니까 맛있는 밥이 먹고 싶은 거예요. 많이 안 먹더라도. 왜냐하면 한국이 일본에 비해서 이 쌀 소비량도 적고, 그러다 보니까 쌀의 품질이 굉장히 낮아요. 예. 그래서 이미 다른 그 많은 식재료들은 다 우리가 외국산을 먹잖아요. 중국산, 미국산, 멕시코, 온 세계 식재료를 먹죠. 그런데 밥은 아직까지는 국산, 네, 한국 쌀로 했는데 이게, 개발도 안 하고 계량이죠. 네. 그리고 여하튼 밥이 맛이 없다는 생각 굉장히 많이 합니다, 제가. 일본에 가면요, 밥을 진짜 이만큼 주거든요. 우리나라의 한 3배는 먹는 것 같은데, 밥이 참 맛있어요. 그럼 그들이 뭐 특별하게 하느냐? 그들도 그냥 전기밥솥, 업소용 전기밥솥을 밥을 한단 말이에요. 밥이 맛있어. 근데 우리나라는 식당 밥이 밥이 맛이 없어. 일단 식당에서 주는 공깃밥의 양도 엄청 작아졌고, 작은 거 좋다 이거야. 그럼 밥이 맛있어야지. 그러니까 밥이 맛이 없으니까 이제 뭐가 나오냐면, 식당별로 이제, 잠깐만요. 커버를 가죠. 이제 뭐가 나오냐면 솥밥이라는 게 나와요. 솥밥. 그래서 어디는 3,000원, 어디는 6,000원, 어디는 8,000원 이렇게 받아요. 예, 그러니까 공깃밥은 1,000원, 어디 요즘 2,000원 하는 데도 있어요. 그런데 솥밥은 3,000원에서 8,000원을 받는다. 그럼 밥을 먹으러 갔는데 밥에 예민하니까 이제 솥밥을 시키는데 맛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유일하게 맛있다고 느껴지는 거는 이제 우리 남대문 북창동에 있는 김치찌개 집이 있어요. 거기가 진짜 밥을 맛있게 해주는데 그것도 운이야. 어떨 때는 누룽지가 싹 뜨는 밥이 나오고 어떨 때는 막 손님이 너무 많으면 이게 시간 싸움이기 때문에 좀 맛없는 밥이 나오기도 해요. 너무나 고민하다가 제가 사실은 밥에 대해서는 굉장히 예민한 사람이어가지고 정말 신혼 때부터 밥 연구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온갖 솥을 다 써봤어요. 정말 뭐 전주 돌솥, 그다음에 장수 돌솥, 그다음에 뭐 가마솥, 그다음에 일본 뭐 코끼리 밥솥, 한국 쿠쿠 밥솥, 뭐 저희 집 솥만 엄청 많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 그렇게 해도 밥은 맛있어요. 양의 문제가 양의. 기본으로 5인분은 해야 돼. 그러면 둘이 합쳐도 2인분도 안 먹는데 요즘 밥 조금씩 먹으니까 이 찬밥을 또 해결이 안 되는 거야. 찬밥을. 그러다가 이제 얼마 전에 우리 유튜브 샤론고치 TV 멤버십 샤플이 있고 샤플 단톡방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멤버십도 들어오시고 단톡방도 들어오세요. 카페도 들어오시고. 네. 거기에서 이제 이 솥밥 얘기가 나와서 요만한 솥밥이 있는 거야. 요만한 1, 2인분짜리 솥밥. 근데 가격은 한 9만 원 돈해요. 예. 그리고 저는 그냥 가스불로 해요. 가스불로. 네. 근데 인덕션을 많이 쓰기도 하고 그래요. 그게 제일 좋은 게 뭐냐면 밥 양이 작아도 밥이 된다. 그리고 거기는 광고를 빨리 한다. 5분이라는데 저는 5분의 의미는 믿지 않아요. 제가 그거를 사서 그대로 해봤는데 맛있는 밥이 안 되더라고. 밥은 맛있는데 제가 원하는 누룽지가 안 되더라고. 이건 아니다. 연구와 또 연구를 거듭했죠. 지금은 성공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일단은
저는 한 4시경에 이제 알잖아요. 오늘은 집에서 밥을 먹을 거다. 아니면 밖에서 먹을 거다. 알죠? 그러면, 그래. 그럼 오늘은 집에서 밥 먹자. 그럼 4시경에 쌀을 2컵을 씻어요. 근데 저희가 보니까 2컵이 많더라고요. 저희는. 그 계량컵. 한 컵 한 40%. 아니, 한 컵하고 한 80% 정도를, 예, 합니다. 쌀을 갖다 씻어서, 근데 여러분, 음식점의 그 식당의 밥은요, 보존해야 되기 때문에 많이 씻습니다. 여러 번 씻습니다. 식당은. 근데 우리 집에서 하는 건 한 3-4번 씻잖아요. 예. 그러니까 약간 뿌옇게 그 다음까지 씻죠, 우리가. 근데 보통 식당은 굉장히 여러 번 씻습니다. 그게 뿌옇게 남아있을수록 이게 밥이 보존이 누렇게 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하튼 밥을 씻어서 이렇게 뚜껑을 닫아서 냉장고에 넣어놓습니다. 그러면 한 6시경에 이제 나오는 거예요, 다시. 그러면 전 어떻게 하냐면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 일단은 그 솥단지 옆에 손잡이가 있어요. 그럼 이 업체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손잡이가 이제 그 가스불에 탈까봐 이게 화재도 위험이 있고, 불안정하잖아요. 그래서 그 설명서에는 가장 약하게 하라고 나 있어. 불도 가장 약하게, 그 다음 시간도 약하게. 왜 5분에 맞춰야 되니까. 컨셉을 5분에 맞춰야 되니까. 근데 그러면 누룽지 생기지 않아요. 예. 저도 처음에 그대로 했다가 망쳤어요. 너무, 그러니까, 망쳤다기보다는 섭섭했지. 내가 원하는 게 안 됐으니까. 예. 근데 이제 어떻게 하느냐. 여튼 그 불꽃이 그 솥단지 그 옆에 손잡이만 닿지 않을 정도로 세게 키셔야 돼요. 세게 키시고, 예. 그러면 한참 있다가 추가 딸랑딸랑딸랑 하잖아요. 네. 그럴 때 핸드폰에 타이머를 1분을 맞추시면 돼요. 1분. 그러면 사실은 1분 한 20초 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딸랑딸랑 할 때 타이머 켜서 이렇게 누르면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예. 그래서 그러면 한 50초, 여튼 1분을 맞춘다. 그러면 1분이 돼요. 그러면 딸랑딸랑 1분, 그 다음에 타이머가 울리면 불을 한 20%만 줄이셔야 돼요. 확 줄이면 안 돼. 20% 줄이고, 그 다음에 몇 분? 6분 내지 7분. 6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6분. 6분 해요. 그러면 6분을 또 그냥 그대로 놔두는 거죠. 약불이 아니에요. 거의 중불이에요. 예. 그런 다음에 6분 후에 이제 에어를 빼죠. 공기를 빼죠. 그러면 딱 봤을 때는 누룽지가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누룽지가 쫙 있습니다. 예. 예, 누룽지가 있어요. 이렇게 하니까 되더라. 예, 오븐 압력솥이 이렇더라. 그래서 업체에서는 오븐에 완전히 그 자기네, 딜레마에 빠졌어. 아니에요. 오븐 아니에요. 보세요. 끓는 시간 1분, 그 다음에, 딸랑딸랑하고 1분, 10분 걸린다, 10분. 10분 잡아야 돼. 근데 뭐 씻는 시간 이런 거 빼고, 그러니까 10분만 해도 굉장히 맛있다. 누룽지가 탁 나온다. 근데 어떤 분은 또 누룽지를 좋아하고, 어떤 분은 싫어할 수 있어요. 저희는 좋아해요. 그럼 누룽지를 긁어요. 긁어서 반을 그냥 생으로 먹고요. 반은 물을 버요. 그럴 때, 꼭 뜨거운 물을 안 버도 돼요. 저는 뜨거운 물을 버서 퍼진 것보다는 약간, 바삭바삭한 게 남아있고 물기를 먹은 걸 더 좋아해요. 예, 그렇게 하는 거다. 서프라이즈. 단풍 색깔 모자 멋지십니다. 예, 예쁘죠? 그리고 얘는 또 요런 장식이 좀 있어요. 네, 예, 이렇게, 네. 네. 검색 중이에요. 네. 해피선주님, 네. 오븐 압력솥인가? 뭐 이런 거 있어요. 근데 제일 작은 거 사셔야 돼요. 1, 2인분. 압력밥솥이에요. 맞아요. 예. 9만원, 쿠팡에 있어요. 88,000원인가? 뭐 하여튼 그래요. 근데 나는 괜찮은 것 같아. 저는 성공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사서, 저희 반찬까지 하면 또 너무 또 번거롭잖아요. 그래서 반찬 못하고요. 그냥 동네 슈퍼 가서, 반찬 가게 가서, 3개에 10,000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4개, 3개에 10,000원, 이럴 거예요, 아마. 그 입에 맞는 집 가서 한 3개 정도 사고, 그 다음에 어쩌면 김치찌개 하나 끓이고, 그것도 안 하면 그냥 밀키트도 괜찮더라고, 저는. 예. 그래서, 저는 강강술래 가서 이제 갈비탕 뭐 이런 거 사는데 조금 부실하긴 하더라고. 가격에 비해서는. 여하튼 여러분이 뭐 찌개 하나 끓여도 되고, 뭐 고기 하나 구워도 되고, 삼겹살 구워 먹어도 되고, 어떤 거든. 그러니까 만족도가 엄청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중에 있는 식당의 솥밥에 눈도 안 가는 거야. 필요 없어, 저희. 안 가도 돼. 예, 그래서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해 먹거든요. 너무 재밌습니다, 여러분들. 그럼 여러분이 4인 기준이다. 그러면, 아이들은요, 이렇게 밥맛에 예민하지 않아. 밥맛에. 근데 어른들이 밥맛에 예민한 거지. 특히 저희 같은 경우는. 인덕션 되는 솥밥. 인덕 다 돼요. 요즘 나오는 거는 인덕션 가스 동시 사용이에요. 동시 사용. 근데 저는 인덕션을 안 쓰거든요.
네. 5분 누룽지 감아서 맞는 것 같은데 이게 또 회사별로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게 종류가 많더라고요. 예. 저도 추천받아서 산 거거든요. 여러분 제 인스타 릴스에 있어요. 릴스에 있을 거예요. 예, 그거 한번 보세요. 그거 찾아서 그 디자인 찾아서 종류가 많아요. 근데 저는 그게 좋더라고. 식당 가면 밥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예, 밥이 맛있어야지, 식당이. 밥이 맛이 없어. 예, 근데 이 정도 하니까 되게 좋더라. 그래서 요즘은 거의 신혼처럼 또 밥을 해 먹고 있답니다. 네. 그런 다음에 또 요즘에 밤이 많잖아요. 그럼 밤도 많고, 감도 많지 않아요? 요즘 막 친척들이나 아는 분들이 막 보내주시죠. 저도 우리 샤플 중에 그 공주 알밤 농장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저한테 고구마랑 밤을 보내주셨어요. 근데 저 진짜 밤을 좋아하거든요. 예.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견과류까지 좀 그렇지만 일단 밤을 좋아합니다. 예. 근데 어떻게 먹는 걸 제일 좋아하느냐? 1번은 군밤을 좋아하고요. 근데 군밤은 연탄불에 구워야지 맛있고, 그리고 그걸 잘라야 되는데 저는 그걸 잘 못하는 거예요. 예, 못해요. 그러자니 또 삶으면 또 푸석거려져. 그 안에 살이.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중간 단계를 해요. 중간 단계를. 일단은 밤을 씻고요. 밤을 씻고, 그 다음에, 예, 밤을, 삶는데, 시간을 짧게 해요. 네. 우리가 마땅 10분을 삶아야 된다. 그럼 저는 한 7분 정도 삶아요. 예. 그러면, 뻗기기도 좋고, 먹을 때 약간 생밥 느낌이 나요. 그게 맛있어요. 그게 맛있어. 예. 그랬을 때 만약에 군밤 효과? 글쎄, 애플은 안 될 것 같아. 애플은 안 될 것 같아. 그리고 전 막 칼라다가 비고 막 남편이 비고 난리를 쳤었거든요. 예, 안 돼요. 잘 안 되더라고. 저희는 못 해요. 그래서 저희는 그냥 밤을 딱 먹을 만큼만 해야 돼요. 딱 먹을 만큼만 꺼내서 물에 씻어서 그냥 삶는데 시간을 짧게 한다. 예. 한 7분 정도 하니까 맛있더라고. 그래서 그냥 그거 예, 약간 생밤과 삶은 밤의 중간 단계를 먹으면 맛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명동 성당에 갔는데 이제 명동을 이렇게 가면 동남아의 야시장 같은 그런 예, 작은 트럭까지는 아니죠. 그런 거 뭐라 그러죠? 예, 부스도 아니고 여튼 손수레 이동이 되거든요. 그런 이제 거리 음식들이 쫙 나와 있어요. 거기에 밤 가게가 몇 개가 있어요. 예, 지나가다 보면. 근데 예전 상업은행 건물, 여러분, 상업은행 건물 아나? 명동에? 아니면 맥도날드 가운데 센터? 하여튼 명동성당과 명동 이렇게 가운데쯤 거의 끝 무렵에 군밥 가게들이 있어요. 제가 작년에 사 먹었을 때 진짜 맛있게 먹었는데, 거기도 조금 변질됐더라고. 여하튼 요즘 군밤은 한 10개 정도 주고 6,000원이에요. 6,000원 정도. 근데 생각보다 조금.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이게 자꾸 따뜻한 걸 줘야 되는데 식은 거를 줘. 그럼 맛이 없어. 예, 군밤은 따뜻한 걸 먹어야 되거든요. 손이 뜨거울 정도. 예. 근데 여하튼 어제 이 집에서 한번 사보고 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윗집에 가서 사보고 2개나 샀거든요. 저희는 이렇게 시도해보는 거예요. 거의 실험실이라고 봐야 돼, 실험실. 그래서 여하튼, 군밤도 가져왔는데 집에서 해 먹어도 맛있다. 집에서. 그래서, 김치 냉장고에 넣었다가 꺼내서, 예, 그때 먹을 딱 요만큼만 딱 삶아서 먹으면 맛있어요. 많으면 맛없어요, 이런 것들은. 그리고 또 얼마 전에 단감이 또 왔어요. 단감은 좀 고민 중이에요. 단감은 어떻게 해야 되나. 쟤를 갖다가. 예전에 저희 어머님은 항아리에다가 단감을 넣어서 놔뒀었거든요. 그럼 얘가 어느 순간에 이렇게 애매하게 홍시처럼 돼요. 상하지도 않고. 근데 우리 집에 항아리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되나, 단감을. 여러분, 단감 보관을 어떻게 하나요? 예, 굉장히 많은데, 막 한 박스가 왔어요. 구례에서. 예. 그래서 그것도 참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것들도 있고, 제가 오늘은 거의 여러분에게 라이프 코칭을 하고 있네요. 살림살이 코칭. 잠깐만요. 네. 야, 왜 이렇게 됐니? 네. 그런 거를 그리고 제가 이제, 어릴 때부터 이제 이런 입맛에 예민한 사람들 있잖아요. 입맛에 예민한 사람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들에 조금 약간 집착이 있잖아요. 예. 근데 이게
아이들한테도 영향이 가요. 예. 제가 이제 요즘 또 특히 뭘 좋아하냐면, 가을이 되면 여러분들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예요? 은행이잖아요. 은행. 예, 은행. 깎아서 꽃감처럼 기계에 넣어 말리면 감 말랭이 냉동 보관. 아, 그렇게 할까? 아, 근데 나 말리는 기계가 또 없네. 건조하는 기계가 없네. 아, 깎아서 곶감처럼 기계에 넣어 말리면 감말랭이도 맛있는데. 예. 근데 그것도 시간 지나니까 수분이 빠지니까 맛은 없더라고. 그럼 그냥 냉동 보관을 해야 될까? 냉동 보관. 밤이 되면 자기 전에 좀 출출하잖아요. 저녁을 한 6시, 7시에 요만큼 먹으니까. 그러면 제가 이제 나가요. 부엌 쪽으로 나갑니다. 그러면 냉동실에 뭐가 있냐면 한국 국산 은행이 있어요. 남대문시장 가 샀거든요. 지난번에 2만 원짜리 한 봉도 샀어요. 근데 여러분 은행은 많이 먹으면 안 돼요. 약간 독성이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이 한 10알 정도 먹으면 딱 좋아요. 예,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하냐면 깐 은행이에요, 여러분들. 냉동시켜야 돼요. 그러면 얘를 갖다가 프라이팬에다가 넓은 데다가 지금 먹고 싶어서 침 올라가잖아요. 식용유 많이 넣으면 안 돼요. 그냥 두를 정도 식용유를 두르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불을 땡긴 다음에 온도가 올라가면 은행을 넣어요. 한 사람이 한 10알 정도만 먹게. 그 다음에 은행을 넣고 그 위에 소금을 뿌립니다. 보통 이제 이자카야 같은 데는 맛소금을 뿌리거든요. 근데 저는 맛소금을 좋아하진 않아요. 그냥 일반 소금도 맛있다. 그래서 그냥 우리 여러분 좋은 소금 많잖아요. 뭐 히말라야 소금, 무슨 소금 이런 거 많잖아요. 뭐 오스트리아 소금, 그런 걸 좀 뿌리세요. 그런 다음에 프라이팬을 계속 흔들어야 돼. 이렇게 흔들어. 그럼 얘들이 이제 굴러가면서 앞뒤를 구워져요. 그러면 초록색이 노란색이 되죠. 그리고 앞뒤가 약간 살짝 구운 느낌이 들 때 있어요. 그게 거기까지. 그런 다음에 옆에 접시에다가 키친타올을 까세요. 키친타올을 깔고 그 다음에 그 프라이팬에 있는 은행만 옮깁니다. 키친타올을 밑에 깔았죠? 키친타올을 덮어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문지르세요. 근데 손에 살짝 기름이 묻으니까 손으로 하지 않고 집게를 해도 돼요. 이렇게. 아니, 젓가락이 되고. 이렇게 문질래요. 그럼 껍질이 벗겨져. 껍질이. 속껍질. 그걸 예쁜 그릇에. 그릇이 중요해. 작은 음식일수록 그릇이 중요해요. 그래서 예쁜 그릇에 11알씩 담아서 배달하는 거예요. 배달. 남편 하나 주고, 딸도 주고, 저도 주고.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어요. 저는 군것질 같은 거 잘 안 하니까, 뭐, 사탕, 과자 이런 거 잘 안 먹거든요. 근데 이런 거 되게 좋아하는 거예요. 뭐, 밤을 삶아 먹는 거거나, 구워 먹거나, 은행을 구워 먹거나 이런 거 되게 좋아해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딱 배달을 하죠. 그럼 식구들이 너무너무 맛있어해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지금 은행 되게 싸요. 왜냐면 옛날에는 가로수가 은행이 많았잖아요. 근데 은행이 암나무, 순나무 있는 걸 아시죠? 여튼 은행이 생기면 이거를 빨리빨리 수확을 안 하면 바닥에 떨어지면 화장실 냄새 나잖아요. 완전히. 그래서 은행나무가 거의 없어지고 있어요, 지금. 그래도 뭐, 은행 잎이라든가 특히 예쁘죠. 도곡동은 이 숙명여고, 그 라인에 은행이 진짜 예쁘거든요. 이 강남 대치 도곡에 사시는 분들은, 내년에, 입이 올해를 다 끝났어요. 내년에 숙명여고 그 골목길 한번 보세요. 눈물 나요. 정말 너무너무 예뻐요. 거기 은행이 정말 예쁘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한번, 가라. 그래서 여러분 은행 사다가 꼭 해봐요. 오늘 모자가 대박이네요. 코치님 모자 색이 너무 예뻐요. 모지기예죠. 너무 탐나는 모자. 울이에요. 울이고, 여긴 이렇게 장식을 이렇게 약간 DIY처럼 이렇게 꾸며주는, 모자 전문점에서 제가 샀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럴 때 요런 귀걸이가 되게 예쁘다는 거. 모자 좋아하시구나. 모자 좋아하는 사람들은 모자만 사요. 네. 우리 모자 클럽 하나 놔주게. 모자 진짜 많거든요. 사람들 모자 뭐예요? 진아님. 그래요? 진아님 프로필에도 모자 쓰고 있구나. 그래서, 그러네요. 네. 네. 울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여름에는 보통, 이제 모자도 소재가 여러 가지예요. 지금은 이런 모자 쓰고, 조금 더 추워지면 퍼 모자 있어요. 퍼 모자. 네, 퍼 모자도 있어요. 네, 그리고, 이게, 면으로 된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실크도 있어요. 실크도. 그래서 모든 소재로 만들 수 있어요. 모든 소재로. 할 수 있다는 거.
네. 보관은, 모자, 당연히 거치돼 있어요. 이렇게 마네킹처럼 돼 있는 애. 걔네도 있고요. 마네킹처럼 돼 있는 애 2명을 갖다가 제 화장대 옆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는 이런 울 모자, 또 하나는 그냥, 코튼, 면 모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종류별로 이렇게, 나와 있는 애들이 한 12개 정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안에 또, 장 안에 모자장이 따로 있어요. 네. 그래서 거기는 이제 그 안에 그 플라스 돼 있어 모자 망가지지 않게 하는 틀도 팔거든요. 네. 그거에다가 이렇게 겹쳐놓은 것도 있고, 그리고 여름, 봄, 여름, 가을, 겨울 모자를 또 체인지해야 돼요. 예. 그래서 모자 그렇게 보관합니다. 모자 진짜 많습니다. 네. 네, 모자 보관 팁 됐죠? 네. 주님이 교육 고민은 끝이 없는 듯해요. 코치님은 윈터스쿨 어찌 생각하세요? 설명을 갔더니 아이들 박아놓고 공부시키는 방식. 윈터스쿨은 저는 어제도 제가 이제 그 시내를 나갔다 왔는데 스타벅스나 작은 카페에서 정말 이 자리를 막 비좁게 막 만들어놔서 거기에서 막 공부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유럽에서 카페라는 그 문화의 특징은 대화가 사실은 더 중요한 거예요. 집은 좁아. 그런데 사람하고 누구를 부를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어. 그러니까 나가서 에스프레소 한 잔 넣고 모르는 사람이든 아는 사람이든 얘기하고 돌아오는, 즉 카페가 공부하는 데는 아니었단 말이에요. 토론하는 문화인데 우리나라는 공부하는 데로 바뀌었어요. 그럼 왜 애들은 집을 놔두고 카페 가서 공부를 할까? 저는 그게 조금 고민이었어요. 왜냐면 그 좁은데 시끄럽고 이게 진짜 공부인지 공부하는 신용인지가 나는 조금 퀘스천 마크 생기더라고요. 공부라는 거는 아무 데서나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주로 메인은 자기 집이어야 돼. 자기 집, 자기 방. 근데 왜 애들은 자기 집, 자기 방에서 공부를 못하고 저렇게, 카페나 아니면 윈터스쿨 이런 데를 가야 될까? 그걸 우리가 한번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 왜 그럴까? 왜 애들은 엄마 없는데, 아니면 사람이 많은데, 아니면 관리가 되는 데에서만 공부를 할까? 첫 번째는 사실은 자기 주도죠. 자기가 공부를 스스로 주도를 못하는 것도 있죠.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윈터스쿨의 포인트는 강제적인 거죠. 근데 고등학생들을 지금부터 공부해! 7시부터 뭐해? 2교시부터 뭐해? 그러면 이 초등 때부터 자기 주도가 안 돼 있는 거거든요. 전 아이를 키우면서 한 번도 보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리고 우리 아이들은 저를 포함해서 저희 식구들은 아무 데서나 공부할 수 있고 아무 데서나 놀 수 있거든요. 사람이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그건 이제 여러분 우리 유초등 엄마들한테 하는 얘기고 고등마입니다. 근데 애가 윈터를 가야 된다. 뜻은 뭐냐면 혼자 공부가 안 되거나 아니면 뭔가 정신교육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공부 양을 늘리고 싶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겠죠. 그래서 이거는 엄마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 아이가 그럴 필요가 있을 때 가겠다. 그럼 효과는 있더라고요. 확실히. 자기가 주도를 못하는 애들은 타인의 강제적인 거에 의해서 변화가 되는 것도 있고 또 성적이 올 수도 있고 그래서 이거는 아주 기본적인 거는 뭔가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하지만 필요에 따라서는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게 계속 유지가 됐다는 얘기는 필요성이 있다는 뜻이잖아요. 시장이라는 거는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MKB유키님 안녕하세요 코치님. 어제 굿즈 도착했는데 감동입니다. 잘 쓰겠습니다. 도착했어요? 네. 제가 샤론코치 클래스닷컴이라고 저희 온라인 강의 플랫폼이 있습니다. 10월하고 11월 1일까지 제가 이벤트를 했어요. 그래서 신규 강의 4개와 샤론코치 강의를 듣는 분들에게 굿즈, 저희 그 펜슬 케이스, 그다음에 북밴드, 그리고 또 여러 강의를 듣는 분들 인형 같은 거 넣어서 보냈거든요. 이게 가격도 비싸지만 택배비도 사실 많이 들고요. 택배비가 우체국이 4,000원이에요. 네. 거기다가 포장하고 또 저희가 다 보내고 수고도 많고 그래서 사실은 어려운 일인데 저도 하면서 보람을 느끼고 받는 분들이 되게 행복해 하세요. 네. 그래서 이게 참 재밌는 일인데 내가 노가다가 힘드는구나. 그리고 돈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요. 네. 그런 것들. 근데 되게 의미는 있는 것 같아. 저도 그래서 막 고민하는데 감동이 되니 반갑습니다. 네, 좋네요. 흔수원님 들어오셨어요?
부산은 아침 온도가 5도까지 떨어져서 캐시미어 니트 이제 정리했어요. 정리하며 그만 사 저에게 명령했습니다. 근데 캐시미어 니트는 훈서님, 저도 이것도 캐시미어거든요. 저는 이거는 얇은 거 사는 게 좋고요. 얘를 얇은 거 써서 레이어드 입어야 돼요. 겹쳐 있는 게 좋고요. 잘 입고 드라이하면 만년이에요. 보통 만년 구찌 이렇게 얘기하죠. 예, 이건 아깝지 않아요. 괜찮아요. 예, 그래서 오래 입을 수 있어요. 다른 옷 안 사도 된다. 그러니까 기본 아이템으로는 지금 계절은 다 캐시미어예요. 전 캐시미어만 입어요. 네. 근데 막 두꺼운 거는 사실 필요 없어요. 두꺼운 건 오히려 방수라든가 이런 취약하기 때문에 저는 이너를 입기는 딱 좋다. 특히 우리 스카프, 캐시미어 스카프 정말 작년에 대박 났었잖아요. 예. 근데 그게 올해 또 나왔더라고요. 예. 그래서, 우리 그때 못 샀던 사람들 참 이거 있으면 좋겠네. 라고 제가 또 한 번은 생각을 해봤죠. 네. 네. 예, 주님, 네. 네, 잠깐만요. 제가 자꾸 건디네요. 이거 갖다가.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그 아이들 공부 습관을 어릴 때부터 잡지 않으면 이게 참 힘든 거예요. 그런 면에서는. 네. 되게 힘들어요. 근데 이걸 어릴 때부터 잘 잡아놓고, 그리고 공부라는 게 아무 데서나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아무 데서나 할 수 없을 때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기고, 또 혼자 할 수 없을 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주도 학습에서 자기주도 인생으로 가라고 하잖아요. 왜 여러분들이 어른이, 성인이 됐는데도 자기가 결정 못하고, 엄마한테 물어보고, 그 다음에 남편도 자기가 결정 못하고, 부인한테 물어보고, 이런 거 우리가 사실 보기 싫잖아요. 자기가 결정해서 자기가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주도 학습의 원리가 내가 계획하고, 내가 실행하고 내가 평가하는 것까지 과정이 자기주도 학습이거든요. 이런 게 몸에 배인 사람은 나중에 자기주도 인생주 되는 거거든요. 인생주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도 고민해 보자. 캐시미어 스카프 블랙을 둘째 캐나다 홈스테이 엄마에게 선물 드렸는데 블랙이 아른거려. 그쵸? 예. 이게 그때 제가 우리 그때 막 핫하게 그때 다 몇 개 물량도 없어서 막 했었잖아요. 최고인 것 같아. 저도 지금은 이제 이 실크를 하지만 이제 아마 다음 주도 저도 이제 캐시미어만 할 거거든요. 분명히. 특히 우리 일하는 사람들, 말을 많이 하는 사람 목 관리가 엄청 중요합니다. 근데 캐나다 홈스테이 엄마는 그래도 잘 쓰시지 않을까요? 예, 분명히. 예, 그때 훈서님 되게 많이 사서 막 그때 간호사들도 주고 막 그러지 않았어요? 예. 근데 있더라고요. 올해도 나왔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저는 그거 말고 또 요즘도 뭐 쓰고 있냐면요. 여러분들 날이 추워지면 제일 여러분이 찾는 게 기모 바지 찾지 않아요? 기모? 안에가 안감이도 돼 있는 거죠. 근데 이게 둔탁해가지고 또 난방이 잘 되는 데 가면 너무 더운 거야. 예. 막 되게 고민했어요.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하다가 제가 핫한 걸 발견했어요. 그게 뭐냐면 캐시미어로 돼 있는데 안에는 잘 모르겠어요. 이중이야. 그래서 무릎 톳이에요. 무릎 톳이. 근데 이게 의약품이라든가 스포츠 용품이 아니라 그냥 따뜻한 톳이, 팔톳이 있잖아. 이거를 여기가 무릎이야. 여기부터 여기까지 하는 거야. 이렇게 무릎 톳이. 그래서 이걸 팔더라고요. 일제를 갖다가. 일본 사람들은 나라가 추워서 그런지 아니면 여튼 거의 춥잖아요. 조금. 그리고 난방 시스템도 목조 건물이 많으니까. 그때 그걸 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딱 찍어서 샀어요. 제가. 저도 그런 거 잘 사잖아요. 너무 좋은 거야. 그냥 흘러내리지도 않아. 그리고 이렇게 더울 때 쑥 넣어. 그럼 무릎을 중심으로 위아래를 넣어. 엄청 따뜻해. 나는 그래서 무릎이 체온을 가장 많이 예민하게 느끼는 부위구나. 왜 무릎이 예민하다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옛날에 막 그런 얘기 많이 들었었죠. 무릎을 스킨십 이런 얘기도 했었고 그렇죠. 좀 야한 얘기로 들어가네요. 그런 것처럼 무릎이 되게 중요하더라고. 보통 무릎이 시리다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래서 무릎을 그걸 갖다가 넣고 끼고 다니니까 바지가 좀 얇아도 안 추운 거야. 내가 이거를 조금 우리 이번에 공구를 좀 할까 생각을 했었어. 사실은
우리 엄마들도 이제 아기 낳고 나면, 예. 그리고 아무 바지나 그거나 하면 꼭 기모를 입지 않아도 되겠더라고, 보니까. 예. 저희 단톡방에서 나중에 한번 상의를 한번 해보죠, 뭐. 재밌잖아, 그냥. 노는이. 재밌죠, 여러분들. 예.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하나하나, 살다 보면 그러저런 것들이 있더라고, 이렇게. 예. 있더라고요. 예, 있더라고요. 하여튼 없는 게 없어. 세상은 없는 게 없고, 관심을 가지면 없는 게 없어요. 예. 저는 재밌어. 제가 며칠 전에 우리 김 기자랑 같이, 예, 시장에를 좀 갔다 왔어요. 갔다 왔는데, 제 이제 단골집들이 있잖아요. 내가 텐션이 정말 최강으로 올라가더래. 그러니까 저는 참 좋아해요. 시장 좋아하고, 시장 사람들 좋아하고, 예, 그리고 되게 바르다고 느껴. 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은 바른 사람들이라고 생각해. 예, 열심히 일하지 않고, 뭔가 막 남의 거 탐하고, 아니면 한 개만 투자해서 10개 갖고 이런 욕심꾸러기들이 나쁜 사람들이지, 따박따박 하는 사람들은 진짜 좋아. 진짜 좋아. 예. 그래서 좋았어요. 되게 좋았어. 훈선이 몰라. 내가 더 물 더 알아봐야 되고, 그리고 나도 기운도 빠지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택배비도 별도로 받아야 돼. 너무 비싸더라, 택배비가. 캐시미어는 100%로 사야 되는 게 맞아요. 예. 그래서 이번에 왜 홈쇼핑에서도 좀 사건 났었죠. 아니었다고. 캐시미어 함유량이. 네. 예. 근데 우리가 뭘 또 그걸 또 뭐 국가수에 조사할 수도 없고, 그렇지 않아? 근데 써보면 알아요. 되게 따뜻해. 이것도 제가 벌써 오래 입는 옷인데 굉장히 좋아요. 저 지금 속옷이다 이거 하나 입었는데도 지금 사무실 난방 안 켰거든요. 따뜻해요. 예. 저는 겨울에는 캐시미어만 입어요. 아주 좋아요. 예. 혜진님, 코치님 저도 따박따박 좋아합니다. 예. 따박따박 하는 사람들은 거의 사기도 안 당하고 뭐 크게 큰 돈을 못 벌지언정 사는데 리스크가 별로 없어요. 예. 그리고 욕심도 많지 않은데 그렇다고 또 성과 훨씬 좋아요. 예. 왜냐하면 막 그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으니까. 예. 보통 우리가 아무리 성공한 사람들 나락으로 한번 떨어지면 다 잃잖아요. 예. 저는 상인들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특히 처음에는 막 그 거칠어 보이고 뭐 딱딱해 보여도 일단 친해지면요 굉장히 좋습니다. 예. 그러려면 또 신뢰를 쌓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예. 그런 거 되게 좋다. 오늘 여러분은 점심을 뭘 드시나요? 예. 저는 지금 며칠 내내 한식을 먹었더니 이제 너무 한식 지겨운 거예요. 그래서 남편하고 뭐 드라이브에 가든지 아니면 여기 근처에서 뭐 먹든가 그래서 한식 아닌 걸 먹어보려고. 솥밥 너무 많이 해 먹으니까 이제 좀 지겹네요. 또 이것도. 제가 어디서나 뭐 변덕을 못 부리는데 이런 거나 변덕을 좀 부려보죠. 뭐. 네. 자, 여러분 오늘 너무 재밌었고요. 네. 주말 잘 보내시고, 네. 또 화요일 날, 예, 채널A, 예, 행복한 아침. 네. 이번에는, 수능 특집이에요. 재밌을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아침 방송 또 보시고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샤론코치 클래스닷컴에 들어가셔서 온라인 강의 아주 좋은 거 많으니까 이번에 한번 들으셔도 되게 도움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카페, 네이버 카페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예. 혜진님, 네. 어제 해먹하셨어요? 맛있죠, 거기. 거기, 저거 되게 맛있어요. 하이볼. 네. MK님 다음에, 해먹 가서 하이볼 하나 드세요. 하이볼 엄청 맛있어요. 하이볼 정말. 제가 하이볼을 많이 먹어봤는데, 이 집이 제일 맛있는 것 같아. 예. 드세요. 예, 주님도,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남대문 갔다 옷가게 사장님이 아이스 아메리카노 시켜줬어요. 네, 윤서원님, 네, 숙자님, 네,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단건님도 화요일 방송, 토요일 컨설팅에 오세요? 그러세요? 이번에 컨설팅 오시는 분들은 제가 토끼 인형 하나씩 드리려고요. 네, 또 제가 잊어버렸을 때 모르니까 달라고 얘기하세요. 몇 개 안 남았어요. 네, 네, 하이볼 맛있어요. 하이볼 맛있고, 저는 근데, 그 장어가 너무 양이 좀 많아서 하이볼하고 다른 거 하나 시켜서 먹고 싶더라고요. 제가 거기 왜 가냐면 노래 교실을 거기서 가요. 한 달에 2번 노래를 배우러 가는데
그 근처예요. 그래서 기다렸다가 거기 해먹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하이볼 맛있어요. 예. 장어는 아주 A급은 아니에요. 예. 근데 그래도 그렇게 또 그 정도 하는 집도 없어. 예. 예. 근데 하이볼은 진짜 맛있더라. 네. 자, 이것으로 마무리합니다. 네.